자, 요 질문에 대해서는 우선 서양호 두문정치전략연구소장부터 뭐라고 쓰셨습니까? 네, 비트코인이라든가 가상화폐가 갖고 있는 기술 개발에 대한 통제가 아니라 예. 투기는 엄단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예. 세계적으로 그 정부가 비트코인의 가상화폐에 대한 그 정부 개입이 강화되는 추세입니다. 중국은 채굴까지 엄격하게 엄단하겠다라는 방침을 밝힌 바 있어서요. 예. 그래서 아마 정부에서도 이렇게 투기 목적으로 변질되는 거에 대해서 규제를 강하게 하겠다는 것 같고요. 다만 법무부 장관이 이렇게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에 대한 법안을 만들겠다고 하는 것은 예. 아마도 장관 개인적으로 이 가상화폐 거래소가 제2의 소위 말하는 강원랜드처럼 투기화되는 것, 거의 오락에 가까울 정도의 그 도박성이 강한 뭐 이런 문제에 대해서 부작용을 막겠다는 법무부 장관의 개인적 소신이나 예. 청와대가 아마 조율해서 관계부처 장관들끼리 현재 공동 대책을 마련 중에 있는 것 같습니다. 청와대는 그 대책이 마련할 때까지 이 문제가 정치적 문제로 비화되는 걸 막기 위해서 예. 아마 가급적 개입을 자제하는 모양을 갖추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어제 사실 저 발표가 이게 소위 말해서 이제 거래소죠. 어떤 금전을 거래하는 곳인데 그렇다면 통상적으로 경제부처 수장, 경제부처 장관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보시면 갑자기 법무부 장관이 이 얘기를 하는 건 조금 뜬금없지 않은가 이런 느낌도 사실 들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소장님께서? 아마 법무부 장관 개인적으로 이 문제를 투기 문제로 범죄에 가까운 문제로 강하게 인식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고요. 아마 경제부처와 관계부처들이 예. 협의한다라면 정부 차원에서의 종합적 대책을 수립한 연휴에 예. 청와대도 아마 그것에 맞춰서 경제 문제가 정치화되는 것들에 대해서 극히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서영호 소장께서는요? 네, 저는 박성춘 전 보훈처장이 아직도 자신의 잘못을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도 왜 그러냐면 자세와 태도가 예. 뭐 일관되다기보다 횡설수설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횡설수설. 예. 내용이 좀 왜곡돼서 전달된 게 많이 있다라고 해놓고 예. 자세히 자세히 보면 전부 사실을 바탕으로 만들어졌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잘 못 알아듣겠어요. 그래서 결국 이 양반이 얘기했던 거는 예. 국가라는 것은 강경 우파를 얘기하는 것 같고 예. 그리고 좋은 일이라고 하는 것은 진보 세력을 종부로 규정짓고 그리고 불법 정치 관여라고 검찰이 기소했던 내용에 대해서 이 DVD 내용이 그런 내용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좋은 일이라는 것은 결국 강경 우파를 위해서 진보 세력을 억압하는 그런 스스로 블랙리스트 같은 역할들을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네, 검찰 측 조사 과정에서 재벌 총수들이 증언하는 것에 대해서 네. 이의를 제기하면서 재벌 총수들을 증인으로 신청했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 재벌 총수들이 또다시 법정에 서게 돼서 그러니까 당초에는 그 진술에 대해서 증거 채택할 수 없다라고 그렇습니다. 거부를 했거든요. 그래서 다 일일이 불러서 지금 하려고 한 상황이었어요. 네, 근데 그 증인 신청을 철회함에 따라서 예. 아마도 국정농단 재판은 신속하게 진행될 것 같습니다. 예, 예. 근데 결국 그렇다면 남은 것은 현재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데 국정원 특활비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아주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사실상 본인은 문재인 정부와 이런 진보 정권에 대해서 정치 보복의 정치 희생양이라고 하는 프레임을 가져가야 되는데 예. 국정원 특활비를 뇌물로 받았다고 하는 사실상 파렴치범 수준으로 전락할 위기에 있다. 예. 따라서 정치 보복이라고 하는 본인 설정한 프레임이 완전히 깨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다시금 정치 보복 프레임으로 가기 위해서는 이 국정원 특활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공세적으로 방어하지 않으면 안 된다. 따라서 변호사 선임계도 철회했던 유영하 변호사를 불러들이고 예. 모든 역량을 국정원 특활비 재판에 올인하겠다라고 하는 재판 전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본인이 생각하기 중요하기 때문에 유영하 변호사를 다시 지금 네, 그렇습니다. 만나고 그래서 있다. 그런 오히려, 해석되네요. 예, 국정원 특활비가 강화될수록 본인이 정치 예, 예. 보복의 희생자라고 하는 것은 사라지고 예. 파렴치범이다라고 하는 그런 식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다시금 정치 보복 프레임을 부활시키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서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서영호 소장. 네, 뭐 박근혜 정부와 너무나도 판박이어서 일단 예. 국정원 자금이 불법적으로 청와대에 전달되었습니다. 그 수수한 사람들은 MB 측근들로 지금 검찰은 혐의를 잡고 있고 결국 그렇다면 그 돈이 이명박 대통령에게 전달되었는가 여부로 그 수사가 진행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검찰 수사가 임박한 게 아니냐는 생각이 들고요. 네. 또 하나, 아니 도둑이 재발 저린다고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받았다고 노무현 김대중 정부 받았을 것이다 라고 하는 가정 속에서 제도 개선을 얘기한다던가 왜
그전 정부까지 조사하지 않으면 정치 보복이라고 하는 오해를 받을 것이라는 거 먼저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볼 때 그런 걱정을 왜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과정에서 그런 것이 혐의가 나오면 과거 정부 아니라 그 이상 정부에서 또 혐의를 조사하면 될 것이고요. 지금은 이미 혐의가 드러난 박근혜 이명박 정부의 국정원 자금에 대해서 수사에 집중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형평성 문제를 지나치게 우려할 일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동일한 현상을 놓고 다른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흔히들 한 입에 두 말 한다고 합니다. 네. 특검이 소위 말해서 다스의 120억 횡령에 대해서는 그 검찰에 수사 의뢰하지 않고 예. 상암동 특혜 분양 관련해서는 수사 의뢰를 했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 얘기는 뭐냐면 특검이 수사 결과를 밝혔던 다스를 MB 소유로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이 결과 또한 믿을 수 없다라는 것 아니겠는가. 즉 이명박 전 대통령의 그 다스 소유에 대해서는 다시금 재조사할 수밖에 없는 것을 정호영 특검 스스로가 인정한 그런 불일치한 입장이 아닌가. 그것을 반증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서영호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그 정치인뿐만 아니라 대개의 사람들이 너 내가 누군지 알아라고 하는 경우는 그 결과는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을 때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뭐 왈가왈부 필요 없이요. 예. 유구무원 국민들에게 정확하게 사죄하고 반성하는 그 길만이 유일한 남은 길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1초 남았네요. 네, 저는 결국은 그 신당 통합된 사람은 보수당, 예. 보수연대로 나갈 것 같고요. 통합 반대하는 측은 알겠습니다. 호남 신당으로 남지 않겠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